제가 남해 다닌 데가 꼭 25년 됐거든요. 근데 남해는 그대로 건데 전에 뵀던 분들이 아니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저 신분 계신가요? 아니, 미국아저씨. 네. 아, 얼마 왔어요? 이제 흥로 사세트 정법은 땅 살리고 수령도 살리고 저탄소 부상도 그냥 잘해야거든요. 요 네 가지만 쓰게 되면은 우리 사장님들 시험 취재에 대해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뭐예요? 문제되는 게 사장님들 문제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론 입지는 게 문제죠. 그리고 분위기가 싫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제일 땅산 뒤에 비즈를 그리고 사장님들 제재에다가 50평에 항상 강력했다. 50평. 그리고 엑스탈리브는 종작 10봉이라서 공에서 파종하시면 되고 시금치가 나왔을 때 그리고 새백하고 하나로 떡을 두 가지를 혼용해서 연면 살포하시면 돼요. 시금치에 많이 뿌려야 4번 내지 5번 뿌리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제2 사종세트 농법을 하게 되면은 재배 매뉴얼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관행농법에 추가로 적용만 하면 모든 작물이 잘 됩니다. 그래서 특히 시금치에서는 이제 품질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수확량, 신선도, 수기 단축까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알려 드릴게요. 그럼 시금치 농사 평당 6kg 생산이 왜 안 되는가요? 지금 여기 논 한 구간이 900평이죠. 900평. 그죠? 그럼 900평에서 500포대 이상 수확하신 분 계신가요? 500포대? 못해요? 400개 하신 분, 400망 하신 분, 그럼 300망, 300포대 하신 분, 10kg짜리, 200개. 대답을 안 하시네. 제가 우리 사장님들이 얼마만큼 수확했는지 알아야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기가 편한데, 300망은 하시죠, 300망. 10kg짜리, 그죠? 3톤 정도. 예? 그 정도 해? 그러면 이제 300망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3,000kg잖아요. 그럼 이제 900평이면은 3.5kg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평당. 그럼 오늘 제가 6kg 생산하는 걸 가르쳐 드리려는 거예요, 6kg. 그래서 6kg 생산을 하셔야 되는데, 목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하시려고 그러면은 6kg. 우리가 일을 왜 할까요? 그 추운 겨울에? 돈 벌기 위해서 하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어떤 분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돈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왜 돈 때문에 일하느냐? 요걸 제가 또 알려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도 여기 동남아 농협 관내 와서 교육을 여러 번 했었는데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은 우리 사장님들이 내가 너를 모르는데 어떻게 너를 믿어 이러는 거죠. 교육을 해도 문 밖에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교육의 신뢰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메시지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은 그냥 안 바뀌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만 좀 바꿔놔 주시면은 충분히 6kg 할 수 있다. 그래서 변화와 혁신과 자극, 교육하는 거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생산성을 올려주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저를 한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평당 6kg를 생산하면은 지난해 평균 한 4,000원대 나왔지 않습니까? 아까 보니까 한 3,500원대 나왔던데 4,000원대 나오면 1,000평이면 2,400만 원입니다. 2,400만 원. 3kg 생산하시는 분들은 1,200만 원 정도 나오죠. 아까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3kg에서 3.5kg 정도 생산하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은 2,400만 원 나오면 생산비가 50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500만 원. 뭐 600만 원 들어가도 대충 이렇게 따지면 한 1,9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1,000평 농사만 잘 져도. 근데 우리가 3kg 나오면은 700만 원 남습니다. 700만 원. 700만 원 남으면 영농자금 갖고 나면은 또 빚지는 거예요. 근데 이 1,900만 원 남는 분은 돈 때문에 재밀로 농사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농사를 좀 지시는 게 좋다. 그럼 이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사수할 수 없다. 시금치, 마늘 농사 왜 갈수록 힘들까요? 때 되면 심는 시금치, 마늘 농사라고 생각하는 경우 시금치 대비 비료를 많이 요구한다는데 투자하면은 그 이상의 소득이 나올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여기서 초기 투자를 땅에다가 잘 안 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 투자를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초기에 들어가는 돈이 아까워서 투자를 안 하시면 다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볏짚 넣고서 얘기했잖아요. 볏짚을 넣고 갈아 엎을 때는 꼭 900평이면 요소 한 포 내지 한 포 반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요소를 안 넣게 되면 질소기화 현상이 나타나갖고 초기에 시금치는 발화는 잘 돼도 시금치에 양분을 주는 게 아니라 볏짚을 썩히는데 질소질이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질소기화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소 비료를 한 포 내지 한 포 반, 두 포까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때 땅 살리기 유기질 50%를 같이 넣어주면은 볏짚 분해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볏짚을 넣고서 볏짚을 초기에 분해가 안 돼버리면은 시금치 안 자라요. 그리고 산도가 떨어집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서 그 시금치 넣었을 땐 그걸 잘 해주십사. 그리고 이제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우리가 대처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생식기별 날씨를 예측을 잘 해주시고 파종 시기에 제일 중요한 건 이 수분입니다. 수분. 여러분들이 버리는 게 이 파종 시기에 수분하고 이 습해 때문에 다 버리는 거예요. 습해 두 가지. 시금치 농사에. 그래서 여러분들 요 두 가지만 해결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안숙태비 넣고 파종 시기 수분, 배수 관리 요것만 잘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안 된다. 시금치 마늘 재배 기본 조건이 있겠죠. 시금치 마늘 재배 환경에 대한 이해와 토양 환경이 좌우된다. 여러분들의 기술은 30%도 없습니다. 토양만 좋으면 시금치 마늘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약도 덜 들어가고. 근데 우리는 토양 관리 소홀히 해요. 그래서 농사는 이게 과학과 원리가 접목되어야겠죠. 이 농사는 과학과 원리가 접목돼야 된다. 그래서 파종 시기에 완숙 대비 토양 수분, 배수 관리 이것만 잘해주면 되죠. 그리고 시금치 마늘 자라는 습성을 알고 균형 있는 시비와 제때 농약 살포하고 적당히 물어주면 상품성 있는 시금치를 2배 생산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6kg 생산하면 여러분들 생산 2배 되는 거죠. 2배. 그래서 2배 농사를 한번 지어보시자고요. 지난해 가격 같으면 시금치 농사 지을만 한데 어떤 애는 시금치 가격이 싸서 다시는 농사 안 지려 했건만 그래도 가격이 입만하면 겨울철 믿을 건 너뿐인가 하노라. 그놈의 혹시나 하는 미련 때문에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대답 좀 해줘. 대답 좀 해주세요. 심어야 되죠. 때 되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시금치 면적이 늡니다. 지난해보다 또 가격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 시금치 재배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다. 어떤 사람은 이제 시금치 마늘 농사 돈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요? 이게 수익 낼 수 있는 농업이죠. 아까 1,몇백만 원씩 남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시금치 마늘 농사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 누구에게 잘못이실까요? 돌이켜보면은. 예? 누구 잘못일까요? 잘 안 되는 게? 반성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나라고 그랬으면 제가 이거 하나 드리려고 그랬는데 나라고 그러시는 분이 하나도 없네. 이게 이제 돌이켜보면 내 책임이죠.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유지시켜야 하는가. 땅을 살려야 되겠죠. 완숙해비를 넣어야 되고요. 이 적정수분. 우리는 농가 소득을 높이는 게 뭔지 중요합니다. 면적이 중요하지 않죠. 이제 단일 면적당 수량 싸움입니다. 1,000평 심어갖고 6kg 하면 되죠. 2,000평 심은 분보다 훨씬 편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꼭 6kg 농사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기후변화가 심할 때일수록 시금치 마늘 재배 기본을 지키는 농가와 제때할 일을 놓치는 경우 그 결과는 다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엘니뇨하고 라니아가 이제 농작물에 미친 영향이 있는데 올 겨울에는 라니아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라니아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평년보다 온도가 낮아요. 우리나라 경우는 겨울철 기온이 평년보다 낮습니다. 월동작물은 마늘, 양파, 시금치, 과수, 꽂는 피해가 와요. 또 간물이라는 상액이 져야 되고 생산량이 감소되고 저온 피해가 온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저온에 대비해서 농사를 잘 지어야겠죠.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겨울은 예년보다 춥다. 이 라니아나 이렇게 엘니뇨 현상이 오면 폭염에 이렇게 십사이고요. 이 가뭄 때문에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고요. 또 어떤 데는 눈이 폭설이 와갖고 혹한이 와갖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올 겨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를 준비를 하셔라 겁니다.
이렇게 뜨거워지는 지구가 이제 이렇게 녹아갖고서 이제 물이 넘치고 그래갖고 이제 요즘에 폭우성 비가 오고 여름에 폭염이 오고 그런 이유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해는 기후 환경에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느 때는 이제 폭우가 오고 폭설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닐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갈수록 심각해지는 병해충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구온난화, 겨울, 초봄, 잦은 비, 평년보다 높은 온도, 병균이 급속히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이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미리 대처하면 이런 것들이 괜찮습니다. 병을 일으키는 좋은 환경을 알면 예방도 저절로 되겠죠. 그래서 녹균병은 이런 시간에 입마른병, 잿빛곰팡이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기후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도 토양 환경만 좋아지면은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이런 거를 대비하면 됩니다. 시금치 가격이 싸도 돈이 되는 농사, 키로당 4,000원, 평당 6kg면 24,000원 나오죠. 이렇게 되면 엑스칼리버를 한 번 갖고 종자 10봉에다가 버무려서 파종하고 F100 요거를 10일 간격으로 뿌려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6,000원이 가도 이게 돈이 안 되죠. 비싸도. 근데 여러분들의 농사가 남의 문제가 이 문제가 많이 돼도 됩니다. 이게 저의 얘기만 아니라 아까 기술센터에서도 이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시금치 요 4kg거든요. 올해 31만 원 간 거 아셔요? 31만 원. 8월 23일 날. 예? 이거 제가 공급한 거예요. 대관령에. 이렇게 심어갖고 이렇게 250g인데 요즘에 마트에 가면은 12,000원, 14,000원 팔립니다. 이 양반은 하우스를 자그마치 10,000평 했어요. 10,000평. 근데 이 시금치를 보시면은 여러분 시금치보다 훨씬 더 잘 됐을 거예요, 이게 기계 파종 10줄짜리를 한 거거든요. 여기 기계 파종 해놨죠. 남의 시금치 재배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시금치를 파종하고 고를 타는 게 문제예요. 여기는 고를 만들어 놓고 두둑에다 파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수 피해를 안 받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흩어 뿌림이나 기계 파종이나 뿌려놓고 고를 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고를 요 기계에다가 딱 맞춰놓고서 고를 그냥 파서 놓고 파종하면 복토가 되잖아요.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안 돼. 이 방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금치 재배기에서 이게 이제 300평이라는데 이게 300평이 아니라 이 시금치 10봉이면 이게 1000평이거든요. 한 1200평 되는데 이 엑스칼리버 이 골드 이게 한 봉이 이게 37,000원짜리입니다. 이게 시금치 10봉을 버무릴 수 있어요. 10봉. 그럼 시금치를 다라에다가 10봉을 뜯어놓고 1000평이나 1200평 심는다 그러면은 거기다 스프레이로 물을 줘요. 그리고 1시간 내지 2시간 있다가 그냥 버무리면 돼, 버무리면. 그럼 이게 밝은 촉진이 되고 시금치 수확할 때까지가 곁잎이 앉아. 뿌리가 굉장히 깊이 내려가요. 시금치 뿌리가 얼마나 내려가는지 알아요? 밑에는 1m 20, 옆에는 80cm까지 뻗어요. 그러니까 시금치가 다비성 작물이에요. 그래서 아까 산성 땅에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름을 많이 하셔야 돼. 그래서 이 토양의 산도가 pH가 6.5에서 7.5까지 돼도 괜찮습니다, 이게. 그 두둑은 좁게, 이랑은 깊게. 소석해는 300평에 한 10포 정도 넣으셔야 되고요. 땅 살리기 유기질을 여기에 30평 내지 50평에 한 포 넣으시면 돼. 여러분들 시금치 작업 안 하고 농사 짓게끔 해드리는 거예요. 곁잎이 없습니다, 곁잎이. 시금치의 가장 문제가 누렁잎이잖아요. 요거 넣으시면 돼요, 30평 내지 50평에. 그리고 적정 시기 파종자를 하시면 되고, 이 누렁잎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자르면 포장하면 되잖아요, 포장하면. 인건비 절약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을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시금치 아까 이제 발화온도 이런 거 얘기했으니까 저기고요. 이런 거 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종으로 파종에 뿌리가 120, 행일로 90cm 이렇게 뻗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죠, 이게. 그래서 시금치는 이 토양에 특히 이 산성 토양에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발화가 나쁘고 이게 안 돼. 그래서 7.3, 8.2에서 가장 왕성해요. 이런 약산성에서는 잘 안 된다. 여러분들의 토양이 뭔지 논이잖아요. 논에서 여러분들의 토양을 가서 재보면은 우리 토양이 6.5 이상 나가는 토양이 있었나요? 있어요? 사장님 토양 좋네요. 또 다른 분들은요? 사장님 토양 시금치 잘 되죠? 예?
예. 6.5 이상 돼야 됩니다. 이게 시금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금치를 심어놓고 잘 안 됐다. 그럼 저한테 전화 주시면 응급조치 해드릴 수 있어요. 산도를 올려줄 수가 있어요. 이 소석회를 뿌린다고 그래갖고 금방 산도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게. 소석회를 넣게 되면 1년, 2년 전부터 넣어갖고 산도를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토양의 산도가 금방 안 바뀐다. 그래서 과습하고 산도가 안 좋으면 뿌리 발달이 잘 안 돼요. 이렇게 끊어져 버리고. 이건 과습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 요 반말기에서 아까 요거 했죠. 여기에서 토양의 수분을 잘 맞춰야 되는데, 우리 300평에 비료, 퇴비 25% 드시는 분 계신가요? 300평에.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아. 퇴비가 25%가 많아요? 네. 복합비료, 그럼 몇 번 넣으셔요? 아, 퇴비만. 25% 들어가면 시금치 잘 되나요? 30포? 그리고 복합비료는 뭐 6포 정도 넣을 거 아니에요? 퇴비는 따로 또 넣으시나요? 퇴비는 얼마나 넣어요? 퇴비를 생퇴비 갖다가 1톤 내지 2톤 이렇게 넣어요? 3톤까지? 그리고 이 퇴비를 25번 넣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그 퇴비만 25포 갖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시금치. 여러분들 논에서는 퇴비가 같이 들어가야지 그 25포 갖고는 안 된다. 예? 맞죠? 25포 갖고 퇴비 25포 갖고는 시금치 안 돼요. 포대거름 20kg짜리를 갖다 넣으시려고 그러면은 50%에서 100% 정도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토양 같으면은. 예? 그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들어가면 절대 다수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파종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 이제 쉬고 많이 들어가야 되죠. 예. 예? 그러니까 12량이 아까 이제 25포는 퇴비하고 같이 들어가야지 그 25포만 갖고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 50평에 하나씩 원형 복합비료 넣고 퇴비를 넣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는데 퇴비는 한 3톤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좋은 토양, 유기물 양분이 많이 있어야 되죠. 유기물이 많이 공기가 잘 통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여러분들이 이 토양이 제일 중요하죠. 이 시금치 밭에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건 왜 이럴까요? 예? 여기 습해가 예? 습해. 사장님 맞추셨습니다. 이따가 이거 지금 드려야지 잊어먹기 전에. 37,000원짜리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두둑을 이렇게 높여놓고 그러니까 이게 습해 받아갖고 뿌리 끝이 다 썩어버린 겁니다, 이게. 시금치가 아까 얘기했죠? 1m 20까지 내려간다고, 이게. 뿌리가. 이렇게 두둑 내시면 안 돼, 이렇게. 지금은 이제 기계 파종하니까 이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안 하시는 분들. 이렇게 되는 거죠. 시금치 가격이 5,000원이래요. 울고 싶어라 목매어 물어봅니다. 하소연해도 아무 소용없죠, 이거. 다 끝난 거죠. 이 뿌리 끝이 다 썩은 거예요, 이거. 그래갖고 이렇게 누렁잎이 지는 겁니다. 이거 다 이렇게 썩었죠, 이거. 이 시금치는 신근성에 이 뿌리가 굉장히 깊이 내려갑니다, 이게. 신근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근심역병, 뿌리가 깊으면 잎이 무성하다. 잎줄기가 나쁘면 뿌리부터 조사하고, 뿌리가 나쁘면 토양 검정을 해야 되겠죠. 이 pH가 안 맞으면 아무리 좋은 거름을 줘도 안 된다. 그래서 산도를 높여야 되는 겁니다. 토양이 과습하면은 토양 속의 질소가 공중위로 도망갑니다. 이게 환원 상태 되면. 토양의 인산은 불용성 형태로 바뀌어서 작물이 이용하지 못해요. 작물의 뿌리에서 칼륨이 빠져나와 버립니다. 이게. 이렇게 됐을 때는 토양을 말린 다음에 물 500리터에다가 엑스칼리버 2봉, UFF를 살펴주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뿌리 내림도 좋고요. 토양의 pH가 이제 알칼리성인데 이 시금치는 7.0 이상 돼야 되는데 7.5까지. 그래서 이 토양이 되는데 이 5.4나 이렇게 되면 되지 않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 pH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pH가
5.5 이하면 이 아질산가스가 나와갖고 안 되고요. 알루미늄, 망간, 수소 이런 것들이 나와서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몰리브덴, 붕소, 칼슘 이게 이용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곰팡이하고 세균 방성의 팽팽한 경쟁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병이 심하게 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산도가 낮아지면 비료만 뿌려버리면은 이 끝이 이렇게 가버립니다. 시금치에 추비 주고 나면 이 끝 가버리는 게 산도 낮은 토양에서 또 알칼리성 토양에서 이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들 좀 조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5.5 이상 돼버리면 이제 아모니아 가스가 생기고요. 밀양요소 결핍, 몰리브덴이 과잉돼 갖고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이 pH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논이 대개 이제 6.5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논도. 그래서 이 유기물 퇴비를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석회를 꼭 뿌려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반 석회는 300평당 10포, 고토석회는 한 12포 내지 13포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퇴비하고 비료 같이 섞어버리면은 퇴비에 또 비료에 있는 질소질 성분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소석회는 한 10일간 차이를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다. 이 pH가 맞지 않으면 뿌리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 6.5 했을 때 뿌리가 제일 잘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오다가 맙니다. 요 마늘 어때요? 이 마늘 좋죠? 뿌리 잘났죠? 근데 여기서 더 이상 뻗질 않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 마늘이 2만 1000평 심었는데 7000평이 이래. 소를 150마리 길러. 퇴비는 잔뜩 갖다 놓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양검사를 시켜봤더니 토양검사가 4.4입니다. 4.3이니까 안 되죠. 유기물은 많아요. 32. 적정량이에요. 근데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이게. pH가 맞지 않으면 모든 농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pH를 첫째 맞춰놓고 시금치 농사, 마늘 농사 지으셔야 돼. 특히. 그래서 이걸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pH가 안 맞으면은 우리가 6.5에서 7이 제일 좋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질소질비료, 인산, 칼리 이런 게 흡수가 잘 돼요. 그런데 질소가 있다 하더라도 4.5면 흡수가 안 됩니다. 철, 알루미늄, 망간 이렇게 많이 녹아내서 뿌리 끝을 녹이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시금치가 잘 안 됐을 때 이 산도가 낮은 겁니다. 산도. 이 산도가 낮으면은 빨리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 뭘 주냐면 물 1톤에다가 중탄산을 4kg 그리고 엑스칼리버 4봉 이렇게 타서 관주를 해주게 되면은 응급처치를 됩니다. 2번만 하면은 시금치 활짝 펴나요. 가습도 아닌데 시금치가 누렇게 되고 잘 안 자란다. 이럴 때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중탄산 칼륨이라고 있습니다. 요걸 1톤에다가 3kg 내지 4kg 엑스칼리버를 섞어서 같이 주게 되면은 빨리 회복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다. 토양의 문제점은 이제 원인은 이제 비료 미스테비가 이제 문제가 되고요. 토양의 pH가 낮아지니까 문제가 되고 미생물 활동이 안 되니까 이게 문제되는데 부숙된 퇴비만 넣어줘도 이게 저절로 달됩니다. 이 미숙퇴비가 들어가면 산소를 고갈시키죠. 이거 산소를. 그러니까 작물이 안 되죠. 병균 자체 세균이 많이 들어서 해충을 일으키고요. 이 마늘에 해충을 불리는 고자리파리. 고자리파리가 우리 밭에 생겼다? 이게 누구 잘못? 예? 누구 잘못이에요? 이것도 내 잘못이잖아요. 이게 해충 불러들인 거 미숙퇴비를 내갖고. 그래서 이 고자리파리가 생겼다, 응애가 생겼다, 이건 내 잘못입니다. 이 미숙퇴비가 토양에 들어가면 환원 상태가 돼갖고요. 철, 망간, 이게 독작용을 합니다. 토양에 칼리가 있더라도 흡수가 안 돼버립니다. 그리고 산도가 낮아지고 인산이 고정이 됩니다. 뿌리에 당이 전분화되지 못해서 미생물을 공격하니까 뿌리가 부패가 돼요. 지상부가 약해져. 균핵병, 역병, 시대는병의 원인입니다. 미숙퇴비는 안 넣으니만도 못하다. 그래서 미스테리는 절대 넣지 마십시오. 마늘이 됐든 뭐가 됐든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연작장애와 관계 있는 이 사상균, 이 나쁜 균이 증가하고 방성균, 유익균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게 나인 겁니다. 이게 다 미스테리에서 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줬는데 비료 효과가 안 나. 유기물이 없는 토양에다가 비료를 주면 15일 내지 20일밖에 안 갑니다. 이게. 유기물이 많은 토양은 2개월 이상, 제 땅 살리기 유기질은 4개월 내지 6개월 가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 시금치가 가장 문제냐? 연말만 지나고 나면 시금치가 누렁잎이죠. 예? 이게 지속적으로 양분 공급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을 30평 내지 50평만 지게 되면 누렁잎이 치질 않습니다. 혹시 이거 제 거 땅 살리기 쓰신 분 계신가요? 사단하십니다.
올해 몇 포나요? 몇 포나? 예? 10포. 이 동남에 이거 쓰신 분들이 꽤 계셔요. 작업해 손댈 게 없답니다. 손댈 게. 어제 예? 뭐예요? 아, 예. 뿌려보셨네요, 작년에도? 아니, 작년에 이거 안 뿌리고 농사 지셨어요? 올해 처음에. 그 설천분은 벌써 동남해 농협에서 60벌 사갔거든요. 그분은 매년 쓰시는 분이에요. 손댈 게 없대요, 손댈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거를 30평 내지 50평만 넣으면 매년 넣게 되면 석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디지털 시대의 이제 스마트 농법인데 이 엑스칼리버 원리거든요. 종자에다가 한 번만 처리하면 이게 수확할 때까지 갑니다. 시금치를 일찍 심은 분들이 9월 15일이나 20일경에 심는 분들이 가장 문제가 나와서 비만 왔다면 쓰러지잖아요. 이꽃병, 과습. 요걸 처리하면 이걸 막아줍니다, 이거를. 또 밝은 초식이 잘 됩니다. 요거를 버무릴 때는 요거 시금치에 요거 한 봉 갖고 10봉에다가 버무려, 10봉. 그 10봉을 다라에다가 쏟아놓고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 놓아요. 그리고 1시간 넘으면 부실부실하면 그때 버무리면 됩니다. 기계 파종하든 흩어 뿌리든. 그렇게 하면 이게 곁잎이 안 지고 발화가 잘 되고요. 이게 콩에, 이게 마늘에다가 이걸 처리하게 되면 이게 마늘 조직 속에서 같이 살아갑니다. 콩에는 뭐가 있나요? 콩에는, 콩뿌리에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거 하나 드릴게요. 콩에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잖아요. 그게 질소를 고정시켜 주는 거거든요. 이게 근권 미생물입니다. 엑스칼리버는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끌어당겨 갖고 콩을 키우듯이 마늘 시금치에다가 이걸 하는 거예요. 시금치에다가 쓸 때는 요거를 물을 200리터에다가 물을 부으시면 돼. 요게 지퍼로 돼 있거든요. 여기다가 물을 넣고 흔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200리터에다 타갖고 마늘을 갖다가 30분 내지 3시간 담궈주면 돼요. 그래서 건져서 심으면은 이게 토양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선충이라든가 뿌리 썩은 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농약도 아닌데 농약처럼 효과가 있는데 병균을 선택적으로 작용을 해갖고 균사체 용해 해소가 나와서 병균 세포벽을 녹여갖고 못 자라게 해요. 그러니까 토양병으로부터 뿌리를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생리활성 물질이 나와갖고 작물은 잘 됩니다. 종자에다가 코팅, 침지, 토양 관제하는데 이꽃병, 시드름병, 균핵병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이제 하게 되면은 수확할 때까지 갑니다. 한번 처리하게 되면은. 요걸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부추잖아요. 이게 이제 부추에다가 이걸 처리하게 되면은 모든 식물은 이제 양분을 이렇게 끌어올려 주거든요. 근데 토양의 농도가 높아지면은 그 잎을 내리면은 이끝마늘병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시금치가 됐든 마늘이 됐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응애, 선충차 이런 것도 훨씬 덜 발생됩니다, 이게. 시금치에다가 버무릴 때는 이렇게 10봉에다가 버무리시면 돼요, 10봉. 그러면은 1000평 내지 1200평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땅을 살릴 수 있나요? 작물의 연작으로 발생하는 연작병은 병균병의 토양의 산성화, 미량요소 결핍, 토양 미생물로 인한 문제인데 300평에 6포 뿌리면은 500원이로 땅도 살리고 연작장애도 해소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금치 재배하시는 데다가 30평 내지 50평에다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 얘기가 못 믿으시면은 안 넣으셔도 되는데 한 포만이라도 사다가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만 비교해 보시면은 내년에는 쓰지 말려도 써요. 그래서 이게 인건비 절약이 굉장히 되고요. 이 땅 살리기를 넣게 되면 흙이 달라붙질 않습니다. 비 오고 나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험이 끝도 안 들어간 토양이 부실부실거려요. 토양에 산소 공급이 잘 됩니다. 요걸가 토양에 들어가면 4개월 내지 6개월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누웠던 퇴비도 4개월 내지 6개월 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아까 볏짚이라든가 퇴비 넣을 때 같이 넣으려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퇴비는 이게 뭐냐면 효모비료, 유박 형태로 생겼는데 미생물 비료입니다. 이 미생물 비료. 그래서 사장님이 넣었던 퇴비에 유박에 이균이 접동이 돼갖고 그것도 4개월 내지 6개월 가는데 이걸 토양에 들어가면 지온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토양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냉해, 동해 이런 것도 훨씬 덜 받아요. 그리고 토양이 부실부실해집니다, 이게. 그리고 이런 불용성 인산이라든가 가용성일로 바꿔주고요. 뿌리가 튼튼하니까 가뭄이 덜 생겨버리죠, 가뭄이. 이 가뭄이 굉장히 견딘심이 강합니다, 이게. 이게 물만 만나버리면은 토양이 부실부실거려지고요. 질소를 고정시켜줘요.
이것도 질소 고정균이고 여기에 들어있는 것도 질소 고정균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게 잘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미량요소라든가 토양의 불용성 인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 흡수해 주는 거죠. 이게 토양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얗게 곰팡이가 납니다. 쥐털같이. 그래서 볏짚 분해 빨리 시켜주죠. 그리고 볏짚 분해 시킬 때 아까 900평이면은 요소 한 포 반에서 두 포를 같이 넣어야 볏짚이 빨리 분해돼야 시금치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넣어주면은 아까 얘기했던 홍해 뿌리옥 박테리아가 나오죠. 시금치에서 마늘 뿌리에서 유기산이 나오면은 토양에 있는 미생물은 그걸 받아먹고 토양 속에 불용성 인산이라든가 미량요소라든가 이런 걸 분해해서 다시 시금치 마늘에다가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미국, 영국 과학자들이 이미 밝혀놓은 거예요, 이거. 사이언스에 나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상리공생을 한다는 겁니다. 미생물과 작물은 상리공생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부실부실해 버리죠. 곰팡이가 싹 쓸어버리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들어가면 연작장애 그냥 해결해 버립니다. 그리고 시금치 다듬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 비료를 쓰게 되면 이렇게 곡선을 그렸다 떨어졌다 이렇게 되죠. 수세가 폭발했다.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시금치 심으면 어떻게 돼요? 시금치가 속잎보다 겉잎이 더 먼저 커져 버리지. 속잎이 안 나오잖아요. 그때 온도가 높아서 그런 거거든요. 또 질소가 과다돼서. 그럴 때는 이 FA100을 물 500리터에다가 2개 타갖고 연면 살포를 하게 되면은 시금치가 겉잎하고 속잎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찍 심는 시금치가 그게 문제가 되고 잎꽃병이 많이 문제가 되죠. 제 땅 살리기를 넣으면 180일 동안 작물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만 일정하게 갑니다. 그래서 시금치도 웃자라지 않고 속잎하고 같이 나오고 좋죠. 이 작물에 필요한 12대 성분이 있습니다. 질소는 요소 비료는 한 포대에 몇 프로가 들어있을까요? 요소가 옛날 요소 예? 몇 프로에? 4.5 아니고요. 몇 프로 들어있을까요? 모르세요? 요소 한 포대에는 질소가 몇 프로 들어있을까? 아닙니다. 예? 한번 맞춰보세요. 이것도 4만 원짜리 하나 드릴게요. 요소 10% 아닙니다. 이 질소 한 포대에는 요소가 46% 들어있습니다. 46%. 인산 15%, 칼륨은 50%, 60%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백분율로 얘기합니다. 백분율로. 근데 철, 아연, 망간, 구리, 풍소, 몰리브대는 100만 분의 1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연작장애가 나고 작물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토양에는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질소가 과다됐거나 미스테비가 많이 들어갔거나 이러면 이게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 살리기 엑스칼리버가 들어가면 토양에서 이걸 해결해 줍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 모든 식물은 소나무나 밖에 있는 저런 나무는 이 뿌리가 고농도입니다. 뿌리가 고농도. 그래서 30m까지 다 양분을 끌어올려요. 그래서 이 토양의 농도가 저농도면 이렇게 흡수를 쭉쭉 끌어올리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 뿌리가 확보가 잘 되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우리가 유박테비라든가 미스테비가 많이 들어가 버리면은 토양의 농도가 높아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입에 있는 수분을 자꾸 끌어내려. 여러분들 마늘에 입금 마른병 왜 생길까요? 시금치? 입가장자리 막 타들어가죠? 이것 때문에 이런 거. 미스테비 비료가 많이 들어가면은 입에 있는 양분을 오히려 끌어내리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김장 배추할 때 배추 절이잖아요. 배추 절일 때 뭐 넣어요? 소금 넣잖아요. 배추에 있는 수분을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 그래서 이 염이 토양에 염류가 많으면은 오히려 여기 있는 수분을 자꾸 끌어내리기 때문에 해낮에 해를 내고 시들어. 비가 오고 나면은 이런 것들이 그런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이제 뿌리에 장애를 주는 요인이 미스테비, 이 부패색은 병원성에게 오염되는 거거든요. 유효 미생물은 죽고 나쁜 미생물이 우세해요. 이렇게 되면 통기성 성기화가 이루어져 갖고 염류장애가 일어나고 양분이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뿌리 발달이 져야 되죠. 아까 뿌리가 시금치 끝이 썩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양분 수분이 흡수가 안 되죠. 토양이 부패하면 뿌리도 부패한다. 토양이 썩으면 뿌리도 썩는 겁니다, 이게. 아까 시금치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드름을 유발해줘. 엑스칼리버 처리해서 관절염 이런 것들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방어 능력을 상실해줘. 질병이 많이 생겨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녹균병 약 갖다 주다가 판다는 거예요. 여행자 갖다 주다가. 그래서 토양에다가 투자를 잘하시면은 이런 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시금치 이렇게 열봉에다가 버무려 갖고 기계 파종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기계를 써야 됩니다, 기계를 쓰려면은. 이 기계는 똥밥이 없잖아요, 똥밥이.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 배수를 타고 나면 여기 흙이 별로 안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의 문제는 뭐냐? 배토를 하고 나서, 아니, 시금치를 종잘 뿌리고 배토를 해버리니까 똥밥이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기계로 수확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의 문제는 어떻게 되냐? 여기 우리 김종희 상무님 이거 시금치 심는 건데,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파종해놓고 골 타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똥밥이 생겨버리죠. 근데 이 골을 이 10조에다가 딱 맞춰갖고 골을 타서 파종을 하고 나면은 이게 생기질 않아요. 또 기계 수확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거를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셔요. 이 밭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흩어 뿌리고 나서 여기 하니까 똥밥이 이렇게 생겨버리잖아요, 여기가. 비 오고 나면 여기가 저수지 역할이에요, 저수지 역할. 그러니까 이 가운데가 상품성이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죠. 가격이 싸도 돈이 되는 사람 면적당 2배 농사 이렇게 지셔야 되겠죠. 배수구도 잘 해놓고. 예. 이렇게 되죠. 이 집에도 보면은 돈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발화불량 됐죠? 여기도 지금 어떻게 됐어요? 골을 파종하고 골 탔죠? 그러니까 여기 똥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기. 그 비가 오면은 가운데는 저수지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물이 잘 빠져도 이게 발화불량이 생겨버리잖아요. 이렇게 되죠. 이거. 시금치 가격은 좋은데 수확 못할 거 없네. 수확할 거 없네. 혹시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또 환장하죠. 이분도 잘 해놓으셨어. 근데 골판이 이게 너무 넓어. 이게. 이거 반위로 쪼개야 됩니다. 반위로. 이런 애는. 이거는 이 양반은 다 잘해. 씨도 잘 쓰고 다 됐는데 습해에 간 거예요. 습해에. 시금치는 습해는 날이 가무는 건 해결할 수도 습해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이제 골을 다 버리면은 파종하고 하면은 이걸 끌어 놓아야 됩니다. 안으로 살짝 끌어 놓아야 돼요. 근데 이걸 그냥 놔둬 버리니까 이게 되는 거죠. 이 배토를 가운데 이 배토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900공에다가 열 몇 줄씩의 골을 내면서 물 나가는 거는 맹맹이 콩고령 마냥 해놓습니다. 여기다가. 비가 한 번에 30mm가 떨어지면은 여기에 나가질 못하고 여기다가 머물다가 나가잖아요. 시금치밭에서 얼마나 머물고 가느냐가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걸 2번, 3번을 쳐갖고 이쪽에 해야 되는데 문제는 남해 다녀보면 여기가 다 높어. 그죠? 이 가장자리가 다 높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왕이면 시금치를 제대로 실려면은 포크레일을 쳐 올려버려요. 이쪽으로 차라리. 쳐 올려놓고 나면은 이 골을 넓게 켜주면은 물 배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거 밀어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항상 이쪽에다가 넣어버리면 여기가 항상 높아갖고 여기가 배수가 안 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되더라. 이 집에도 이제 제가 여기는 저기인 것 같아요. 저 서면인데 이거 제가 가서 이제 골을 뗐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치해줘야 돼, 여기를. 더. 근데 이것도 더 넓어야 돼. 이 두둑은 많은데 여기도 파종하고 나서 이거 보시면 여기 똥밥이 이렇게 올라가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두둑이 너무 넓어요. 시금치 두둑 한 1m 20 정도 10조에다가 딱 맞춰 놓으면 가장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 집에도 이렇게 해서 이제 내준 거죠. 이 볏짚을 이렇게 놓을 때 아까 어떻게 했어요? 요소를 갖다가 한 포반 내지 2포를 노타리 칠 때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땅 살리기 30평 내지 50평에 넣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 볏짚이 있으면은 초기 생육이 안 돼, 초기 생육이. 이 볏짚 썩히려고. 그래서 아까 질소 기화 현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배토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운데로.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시금치가 이제 이렇게 잘났잖아요. 이 집도 골이 얕은 거예요. 요때 이제 FA백하고 하나를 뚝을 갖다 연변살포를 일주일 내지 10일 간격으로 주시면 됩니다. 이 사계절 시금치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단점이 뭐냐면은, 연말만 지나고 나면은 누렇게 녹균병이 돼. 예? 걷잡아 볼 수 없이.
그래서 또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이 FA100하고 이걸 두 가지 섞어주게 되면 냉해, 동해 피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그리고 수확하기 3일 전에 주게 되면은 수확 후에 신선도 시들질 않아요. 신선도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떠보내면 모르지만은 매장에 가서는 이게 엄청나게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해주십사는 얘기고요. 이 집에도 이렇게 심어놨는데 여기 구멍 보셔요, 구멍. 여기서 물이 빠져나가겠느냐고, 여기가. 요런 군역일로. 이쪽에도 군이는데 여기 또 높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해줍시다. 요 집에도 보여요. 괜시히 그냥 졸졸졸 내려가게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골을 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FA100하고 이거 같이 섞어주시게 되면은 동해, 냉해 피해도 덜 받고 좋습니다. 요 집에 보셔요. 여기 물이 머릿돌에서 이제 일로 빠지는데, 여기 빠지는데 너무 작다, 이게. 이렇게 되죠. 과습 피해가 이렇게 나타나죠. 이 집에 보십시오. 심어놓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가물다가 비 오다가 가물어 보니까 떡갱이져 갖고 이거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심어만 놓으면 뭐합니까?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런데 다 이게 습해받은 겁니다, 이거 습해. 이렇게. 그러니까 두둑이 넓어요, 두둑이. 더 좁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집에는 이제 밭시금치인데, 요 가운데가 왜 노랗게 됐을까요? 요거는? 여기. 예? 네, 요 가운데. 여기. 그렇잖아. 왜 그랬을까요, 사장님? 이거 습해받은 거, 이게 습해받은. 사장님 말씀은, 이게 활처럼 기어진 거, 이게 활처럼. 우리 사장님도 맞췄으니까 하나 드려야겠네. 예. 이게 습해난 거거든요. 밭시금치도 이런데 논시금치는 어떡하냐고, 논시금치는. 더 해야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 여기 보세요. 요 집도 요 가운데가 이렇게 되면 상품성이 떨어지잖아요. 이 높은 데만 팔았습니다. 높은 데만. 그러니까 두둑은 1m 20을 넘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그래서 10조에다가 맞춰갖고 심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10조. 아까 배불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두둑이 거북이 장등이면 돼야 되는 거. 거북이 장등이 뭐냐.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아주머니 봐봐요. 이리저리 옮겨 다니니 얼마 수확도 못하고 다리 꼽팽이만 아프다고 그러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일괄 수확을 해야지, 일괄 수확을. 예, 일괄 수확을 해주시는 게 좋다. 종자만 뿌려대면 무엇하나 발화가 돼야 하죠. 파종하고 눌러만 줬어도 이렇게 되질 않았을 것을. 세상 구경도 못하고 이렇게 땅속에서 죽어갑니다. 우리 사장님들은 이렇게 농사 안 지시죠? 예? 남해 다니다 보면 부지기수요, 이게. 제가 이거 다 남해에서 찍은 겁니다, 남해에서. 여기만 나왔죠, 여기. 이렇게. 그래서 수분 관리를 잘 해주십사는 겁니다. 이 집도 마찬가지. 가격은 좋은데 작업할 것이 있어야죠. 지금이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돈 되겠지 기대해 봅니다. 동숙이 노래죠, 동숙이 노래. 때는 이미 늦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벌레 아까 얘기했죠, 이 파밤너방. 이게 올해 날씨가 따뜻하면 이 벌레가 굉장히 많습니다. 벌레가 이 정도 되면 농약 갖고 잡을까요? 못 잡을까요? 이 정도 되면. 이 나방은 나이를 먹습니다. 나이를. 1살, 2살, 3살, 4살, 5살. 이렇게 되면 4살 이상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뿌려도 잘 안 됐습니다. 제가 한 방에, 요거는 저기입니다. 이거 저기 초양 쪽인데 이거 벨루무 약을 2가지, 3가지 섞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방에 날렸습니다. 요 비비엠을 같이 섞어주면은 한 방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되면은 이런 것도 해주십사. 그래서 소비자 입장이라면 이렇게 이제 쌍둥이처럼 농사를 잘 지어야 된다. 그게 좋은 상품, 보물선 남의 시금치 아닙니까? 기존 제품과는 차별화된 시금치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생산해야 된다. 소비자가 주목하는 보물섬 시금치를 유통해야죠. 먹고 싶다, 사고 싶다, 내가 찾던 시금치네. 어디 시금치요? 예, 남의 시금치죠. 보물섬 시금치 좋은 물건 잘 팔아야. 좋은 물건은 소비자가 먹고 싶다, 사고 싶다 생각하는 물건 뭐예요? 품질이잖아요. 이 품질만 좋으면은 저절로 가격 나오잖아요. 아까 조합장님 프리미엄 상품을 맺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상품을 잘 만들어 주셔야 높은 가격을 받습니다. 이게 잘 팔아야 보다 높은 가격으로 더 많이 팔아야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이미지 차별화, 제품 차별화를 시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4종 세트 농법은 이렇게 하면 매뉴얼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관행재배에다가 추가를 하게 되면 모든 농산물이 잘 됩니다. 특히 시금치 수확 전에 이 두 가지를 뿌려주게 되면 저장성이 아주 좋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실천에 옮기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생각을 한번 또 해보실 건가요? 올해 꼭 한번 실천에 옮겨보십시오. 다 쓰려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해보시면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돈이 보입니다. 돈이. 이렇게 하시고요. 제가 이제 흥농TV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제가 교육한 걸 유튜브에 찍어서 올릴 거니까 우리 사장님들 시간 되시면은 검색창에다가 흥농TV 치시면은 제가 한 500가지 정도 올려놨거든요. 시간 나실 때, 잠 안 오실 때 좀 보시고요. 기왕이면은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질문 있으신가요? 오십니다. 예.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올해 농사 잘 되셔갖고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